바닥에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조심히 사진 펴야 돼요.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쌤들이랑 찍으세요. 만 원이야, 아니에요. 이거는 문양쌤 건데 문양쌤은 아직 안 왔어요. 제 지각하더라? 문양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얼음이 녹고 있어요. 오늘 무슨 그 옆이 안 보이니까 패드 하나. 어? 그 엄청 멋있게 보여줬어요. 뭐? 이쪽으로 가서 미국 가시니까 점점 멋있어지셔. 이거 아니에요. 다시 1월 때 봐요. 저는 저 내년에 언제까지 접들었어요. 근데 내년에 미국 가려고요. 미국이요? 네, 아 미국도 가보고 싶어요. 내년에 미국 가려고요. 어떤 용도로 가세요? 알람네 엄마도 만나고, 미국에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샵들도 구경하고 오려고요. 아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쌤 약간 신기한 샵도 있어요. 무슨 샵이요? 약간 그 제소자들 있잖아요. 제소자들이 있는 샵이에요? 아니요, 그 뭐지? 그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깜빵 갔다 온 여자가 차린 샵인데, 그래서 마케팅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다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리 개수가 많나? 아니야. 여기 앉아요. 이 기계 뒤로 무릎을. 뭐야? 원래 준 거예요? 오늘 준 거예요? 살살 오늘 더 살살해요. 아 진짜 최대로 주고 빨리 가고 싶게. 진짜. 다음 주뭐 교육. 아니 저 복수요. 선진 선생님 옆에는 빈자리예요. 보고 있어. 어제 아마 마음을 했을 텐데. 큰일 나지 그리고 둘레 스물세 분인가 네 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자기 성함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사시고 성함만. 영등포 살고 가서 서구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 혜림 선생님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사는 김서. 네. 부산사는 둘이서 어제 잘 잤어요? 네. 저 둘이서 왜 오지 않았어? 문경 선생님? 문경, 제 천명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교육 와가지고 저 문자
고창 고급인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문경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거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백강선 선생님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온라인 RCT는 안 들으셨어요? 아 들으셨어요. 오케이. 우리 옆에 안녕하세요. 최자연 선생님, 저는 송파 사는 안서우입니다. 관악구 사는 박시우입니다. 박시우 선생님, 저 부산 사는 이승현입니다. 승현 선생님. 대덕산 오렌지. 오케이. 아직 안 오셨고 남편분. 네, 남양주 금사점입니다. 네, 서울 이성규입니다. 네. 서현 선생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맞죠? 온라인 들으셨어요? 오프라인만 들으세요.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평택이시고 우 선생님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안 들으셨었죠? 오케이. 뒤에 이희준 선생님. 오케이. 아우 전국 각지에서 반갑습니다. 제일 멀리는 부산이네요, 그죠? 그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실기 세미나는 뭐 온라인에 꼭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달이라고 하지만 총 9번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평일, 화요일, 금요일 밤 10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뭐 양이 조금 많을 때는 새벽까지 하는데 저희가 그 라이브 줌 강의를 녹화를 해서 다시 카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바쁘시면 못 들어오시면 그 보통 새벽에 그 레슨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녹화본 올려주면 녹화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반. 그러니까 지금 60명 좀 넘게 온라인 과정이 끝났었는데 금요일 날 한 30명 정도는 라이브 들어오시고 녹화도 보시고 한 30명 정도는 그냥 녹화본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만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일단. 아니요. 테이블을 밑에서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쫙 보니까 온라인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괜찮고 오프라인만 오신 분들은 제가 맨 앞에 슬라이드에 리뷰하는 거 한 두세 장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실습하는 시간이니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원래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아킬리스 했었고요. 두 번째가 족저근막염, 세 번째가 무지의 반증인데 어제 평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중요했고 얘는 이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병증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무지의 반증은 같이 겸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거의 한 7시간 반 정도 강의한 것 같아요. 지금 8시 반에 끝났죠. 7시 반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운동 파트는 무지의 반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상대적으로 재활 운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재활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무지의 반증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무지의 반증에 가장 여러 가지 운동들을 먼저 실습하고 그 중에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파열만 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걸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현재 이제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 소속되어 있는 의과대학의 스포츠 의학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원만 강의를 합니다. 승현 선생님 가가지고 밑에 패드 하나만 더 갖다 줘요. 의자는 여기 뒤에 하나랑 이쪽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패드 그 하얀색 오피스 안쪽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는 없고요. 저는 대학원만 담당을 합니다. 저희 대학원도 규모가 상당히 커서 보통 등록한 인원이 한 200명이 넘어요. 대학원만. 그래서 박사도 지금 한 30명 넘고 석사는 뭐 1년에 60명씩 받으니까 기본 재적이 한 180에서 200명 정도 항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대학원에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좀 대학원생들이 항상 한 5명에 1명 정도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데 온라인 때도 알려드리고 오프라인 때도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고 온라인 강의 자료도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교육 사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지를 하니까 순수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인 거지 이제 여기에서 배우신 걸로 다시 가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거는 뭐 어차피 소문이 다 돌고 돌면 아니까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도덕적으로 지켜주실 거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홀룩스 벨거스 무지개반증부터 먼저 할게요. 온라인에는 저희가 챕터 3로 다뤘는데 오늘은 제 첫 번째. 그래서 뒷장에 넘기시기 전에 제가 무지예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질환이 발생되는 거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재활을 잘 시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때 홀룩스 벨거스의 세 번째 파트에 가면 메커니즘 오브 인저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8단계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8단계를. 그래서 8단계에 되는 과정을 뒷장을 넘기지 말고 그 앞장에서 적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최대한 먼저 적어보세요. 종이는 어디로 가면 되냐 하면 일로 뒤로 쭉 넘어오면 제가 어디에 빈 종이를 넣어놨냐 하면 5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59페이지에 가서 무지해반증이 발병되는 8단계를 최대한 순서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각각 있는지. 59페이지 빈칸에 가서 적으십시오. 이분은 좀 뒤에 앉으세요. 페이지 가서 온라인 들으셨던 분들 아니면 뭐 온라인 강의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무지해반증은 이러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 최대한 거기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연 선생님 태블릿 PC 있어? 태블릿에 가지고 보냈거든. 자, 온라인 들으셨던 분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서까지는 다 안 지켜도 되는데 그 무지예반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난주였잖아요. 그죠? 지난주 화요일에 7회차 때 또는 8회차 때 두 번 제가 설명했는데 어떤 거 있어요? 적으신 분들? 무지예반증에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엄지발가락에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고 엄지발가락에 헤드라는 건 뭐예요? 엄지발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가락 제일 끝부분. 홀룩스. 그럼 발가락 끝에 제가 여기 강의하려고 여기다 뼈를 까놨는데 저기 뒤에 있나? 저기 뒤에 있네. 여기 있다. 땡큐.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요 밑에 보면 엄지발가락 밑에 요 툭 튀어나온 두 개 뼈 보이십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해 있는 거.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하고 뭐 종잡뼈 또는 세사모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참깨라는 뜻이거든요. 세사미 오일 이게 이제 참깨 그 참기름인데 이게 이제 참깨를 닮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참깨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게 약간 콩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무지예반증 환자라고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뼈 자체가 내측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으로 돌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종잡뼈는 이렇게 서 있어야지 근육이 붙어가지고 발가락을 굽혔을 때 이렇게 발가락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뭐 에덕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나 벌리는 거, 엄지발가락은 AB덕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렉서, 브레비스도 들어가 있고 엄지발가락을 굽혀주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지면을 디뎠을 때 이 두 개의 종잡뼈가 바닥을 정확하게 딱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하는 퍼스트 MTP 조인트가 바닥을 얼마나 강하게 누를 수 있냐. 그래야 지면을 누르고 내가 전방으로 아니면 위로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뼈가 바닥을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한쪽만 힘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돌아가는 요 변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발가락이 이쪽으로 가는 거 있고, 이 종잡뼈의 위치가 돌아가면서 얘가 퍼스트 메타탈살이죠, 그렇죠? 퍼스트 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내회전 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육의 기능이 변하는 근육의 기능이 변화되는 거는 근육들은 어쨌든 이 발바닥 면에 4개층으로 내재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엄지발가락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지발가락을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거나 대각선으로 지나가거나 옆으로 지나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근육이 벌려주는 AB덕터인 거고요. 바닥면에는 굽혀주는 아주 길게 있는 속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걔네는 이제 뭐 플렉서, 디지토rum, 롱보스, 엄지로 가면 플렉서, 홀루시스, 롱보스 이렇게 붙이는 거고, 내재근 차원에서 보면 발가락을 이쪽으로 벌리는 AB덕터, 홀루시스, 그 다음에 발가락을 굽히는 홀룩수스, 브레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엄지발가락을 이쪽 왼쪽 바깥쪽으로 하는 오블리크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육자를 보시면 아마 나올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지나가거나 여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원래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그대로 지켜지지만
하나의 추가되는 기능이 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추가되는 기능이 뭡니까? 얘네들 원래 발가락을 굽혀주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가도 굽혀주는 건 여전히 해. 근데 이제 굽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보세요. 플렉서 홀룩스 브라비스는 요만큼만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발 내재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 플렉서 홀룩스 롱고스는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굽혀주는 애인데 얘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서 내측에 있는 복숭아뼈 뒤를 지나서 이 뒤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 외제근입니다. 발목을 지나가는 근육이에요. 또 옆에 있는 플렉서 여기 말고 여기는 안 나타냈지만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플렉서 디지토롬 롱고스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굽혀주는 애들도 발바닥 면을 지나서 내측 아치를 지나서 이 복숭아뼈 뒤로 해서 지나가서 이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서는 되게 크게는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얘네가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합니까? 굽혀주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진에처럼 굽혀주기도 하지만 얘를 어느 방향으로 밀어요? 저 위에 화살표 있는 것처럼 벨거스 방향으로 이렇게 더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의도에서 발가락을 굽혀주는 그 모아주는 운동 또는 뭐 돌멩이 잡는 거, 수건을 잡아 끄는 거, 그 외에 등등등 밴드를 이런 모든 운동들이 무지의 관절 환자에게는 굽히는 근력의 기능 개선도 이루지만 뭐도 이룰 수 있어요? 벨거스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되게 무지의 반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발가락 운동을 시키면 안 돼요. 들어 올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 올리는 거 보면 익스텐서 홀룩시스 롱고스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나가냐 하면 엄지발가락 맨 끝에 붙어서 엄지발가락을 지나서 이 정강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정강이 앞면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수축을 하면 엄지발가락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 엄지발가락이 정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딱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어 올려지겠죠. 근데 지금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가 있잖아. 이렇게 가 있어요. 그렇죠?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려 볼게요. 또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벨거스 방향으로 같이 힘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운동도 발가락이 이렇게 좌측으로 벨거스로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익스텐서 운동을 시키면 익스텐서도 자극이 되지만 뭐도 하는 겁니까? 벨거스 포스도 같이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있기는 하지만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핵심 사항은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것은 무지외 반증은 이 퍼스트 레이라고 하는 이 뼈도 변형이 일어나고 이 끝에 두 개 붙어 있는 발가락에 붙어 있는 펠랭지라고 하는 애들도 변형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같이 가면서도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거는 어제 평가 때 했지만 우리가 루츠 테스트라고 해서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 잡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흔드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많이. 그럼 그만큼 발이 너무 유연한 거고, 발은 이제 유연한 거는 돌시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이 유연하면 괜찮은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그 아치를 구성하는 애들은 유연하면 안 돼요. 유연하면 그만큼 발이 어떻게 됩니까? 착 깔아앉고 그 다음에 깔아앉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등 뒤에 저기 이제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롯데타워가 만약에 지하가 발 아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연하다는 건 그 지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위에 세워져 있는 타워가 똑바로 서 있겠습니까? 못 서 있죠. 지하가 굉장히 깊이 견고하게 잘 안 움직여야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트레이닝 할 때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발은 지면하고 굉장히 견고하게 붙어 있고 누가 유연해야 되냐면 내 몸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발이 불안정하면 내가 위를 고정하고 싶어도 고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계속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퍼스트 레이의 위아래 움직임. 근데 얘가 순수하게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진 않죠. 얘가 그냥 무슨 뭐 낙하하듯이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엄지발가락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얘는 같이 뭐가 동반돼야 돼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그냥 이 뼈만 아래로 우리가 얘기하는
발의 옆면을 봤을 때 아치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우리는 그걸 2D로 보는 거거든요. 한 개의 면으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개의 면은 얘만 움직이면 이건 이제 탈구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나머지 뼈는 다 있는데 얘만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회전이 들어가는 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회전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크고 회전이 일어나니까 종잡뼈가 안쪽으로 돌아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문제를 픽스를 발가락과는 별개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발가락과는 별개예요. 얘를 수정해요. 왜냐하면 무지의 반증이 보여지는 거는 이 발끝에 있는 얘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멀쩡한데 얘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무지의 반증 재활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작업은 뭡니까? 퍼스트 레이를 먼저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가락을 고쳐. 그러니까 궁극적 원인은 결과는 발가락의 힘인데 그것에 선행되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퍼스트 레이인 그 위쪽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측의 아치를 포함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퍼스트 레이에 여기에 지금 근육이 붙어 있는데 종자에 얘가 돌아간 채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하면 발가락이 벨거스 된 거를 그냥 얘만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발가락을 갖다 놨을 때는 되지. 근데 위에 있는 궁극적인 퍼스트 레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궁극적 원인을 수정하지 않고 발가락만 이렇게 놓는다고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질환을 바라볼 때 그 질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고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을 픽스하기 전까지는 얘는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해결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도 여러분들 많이 케어하지 않습니까? 뭐 발에 있는 통증. 그러면 통증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통증을 만드는 원인은 여기 있는데 걔만 줄이는 걸 해서 막 거기에 마사지를 하고 폼롤링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뭐 다양한 뭐 뉴로 테크닉을 다 써. 그렇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픽스하기 전까지는 얘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가 1주, 2주, 한 달, 2달 있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원인은 아직 여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전문 지식을 쌓을수록 결과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인에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무지의 반증은 어디가 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요? 발가락 끝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퍼스트 레이, 퍼스트 메라타자 걔가 핵심이에요. 걔를 치료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뒤에는 이제 발생되는 단계를 제가 한국말로 뒤에 답을 넣어놨고 얘는 지금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에 들어있던 여기 일어난 과정을 뒤에다가 한국말로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 온라인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근육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종잡뼈에 붙어있죠? 트랜스버스로 가는 발가락을 두세 번째로 도와주는 이러한 근육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이런 근육들이 회전을 하게 되니까 엄지발가락이 휘었을 때 여기 그림처럼 벨거스 볼스를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는 종잡뼈를 정확하게 지면을 바닥에 누를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얘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가장 무지의 반증 운동의 핵심입니다. 얘를 이렇게 틀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틀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 못 고칩니다. 이 질환 절대 못 고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시켜도 여기 있는 근육학적 제가 온라인에서 설명드렸던 해부학에서 픽스를 절대 못합니다. 알겠죠? 절대 못해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얘를 이렇게 정상화 시켜놓지 않는 이상. 이래놓고 이렇게 돌아놓고 이따가 제가 알려드린 운동 MTP 조인트에 힘주는 운동 백날 시켜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 뭐 한 예로 얘가 돌아간 거를 정상화 시키려면 여러분이 무지의 반증 환자들에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얘가 돌아갈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종잡뼈가 인터널 로테이션 돼서 바닥면을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러면 돌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언제 돌아갑니까? 발이 이렇게 수피네이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죠. 프로네이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깔아앉으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아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아치를 정상적으로 가라앉은 사람은 올려놓지 않는 이상 엄지발가락의 종잡뼈가 두 개가 지면을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이션을 하는데도 걔가 그냥 누르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질환으로 돌아가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따가 나올 거지만 아주 초반에는 운동 자체를 대부분 이걸 프로네이션이니까 그냥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네이션이 방향에서 운동은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네이션이 상실된 사람들은 수피네이션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수피네이션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 이쪽에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비아가 보세요. 뒤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지금처럼 아치가 올라오죠. 제가 티비아를 앞으로 밀면 프로네이션이 되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운동시킬 거예요? 아치가 이미 다 죽은 사람한테 자 아치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초짜인 거예요. 못 들어 올려요. 그들이 들어 올리고 싶어도 못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되게 많이 듣는 소리는 저희 대학원생들 뭐 평가를 했는데 뭔가 이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차기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둥근에 힘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혜영님의 탓으로 돌려. 근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본인이 둥근에 힘이 들어오는 자세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둥근에 힘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들도 다 들어오게 싶고 차고 싶죠. 여기에 일부러 그 사람들이 둥근에 힘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차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핵심은 둥근에 힘이 더 들어오게끔 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둥근에 힘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둥근에 힘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세는 둥근에 힘이 들어오는 자세가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텝박스를 딛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둥근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둥근에 힘 안 들어오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해서 다리 차는 거 이런 운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걔는 궁극적으로는 둥근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 이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들어오는 포지션 아니에요. 둥근이 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어떤 거 하냐면 힙스러스트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봐도 힙스러스트도 중간 정도로 둥근에 힘이 들어요. 제가 하지 운동 중에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뭡니까? 스텝업이 제일 좋아요. 스텝업을 하고 둥근에 힘을 안 쓰면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운동 시키면 스텝업 엑서사이즈가 역학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가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 뒤로 오는데 이 아치를 올리는 거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티비아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티비아를 뒤로 당기는 거를 무지 세게 당겨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길 때 이렇게 발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 안 돼. 얘는 눌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티비아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프로네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치에 힘을 안 주고 싶어도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무조건 그 근육이 운동이 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시키면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외재적 요인이 있었고 외재적 요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운동을 줘야 되냐. 그래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면 신발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직 높은 부하를 견뎌낼 수 없는데 계속해서 높은 부하를 주는 거. 근데 이제 이 높은 부하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기능이 안 되는데 운동한 이게 아니라 아치가 서포트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운동을 시키는 게 저게 과도한 로딩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발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렬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을 시켜도 오히려 이건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들이 30%만 받아야 될 힘을 50%, 60%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따가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이런 제가 온라인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모든 운동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운동을 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자가 뒤에 있어요. 의자가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얘를 가져가고,
일단은 운동 전에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에 무지개반증 환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제 우리가 이제 평가했던 것 중에 기능성 평가를 가지면서 무지개반증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운동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발 아치가 거의 바닥으로 깔려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운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상담을 하실 때 제가 다 고쳐줬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나무의 베어링이라고 해서 여러분처럼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발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보세요. 춥긴 하지만 발을 딱 내려놨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치가 쫙 드랍이 이미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미 아치가 바닥에 쫙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이미 구조적으로 다 퇴행이 많이 일어난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서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쫙 가라앉겠어요? 그냥 쫙 가라앉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운동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거지만 무지개반증을 이렇게 굉장히 매끈매끈한 재질입니다.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 신발을 신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 생활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걸어갈 때 결국에는 아프거나 또는 이렇게 발이 불안정하니까 보행을 걸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걷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뭔가의 보조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 흔히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팡이도 괜찮고, 노르딕 폴이 제가 볼 때는 양쪽을 다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얘를 사용 전후에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르딕 폴 여러분 센터에 적어도 하나 정도, 만약에 발 질환자를 케어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세트 정도만 있어도 정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이건 인솔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훈 대표님인데 여기 릴라릴라 매장이 서울에 그래도 꽤나 많거든요. 한 9개 정도 매장이 되니까 검사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본점이에요. 여기 1층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연락해서 저희 쪽으로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얘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말고 기성형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제품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따가 제가 그 인솔 종류들 좀 소개해드려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은 기능성 슈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러한 신발들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저라면 안 신죠. 왜냐면 디자인이 제가 별로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밑에 여기 매장에 내려가서 발이 만약에 여러분이 질환자들이에요. 그러면 저 기능성 슈즈를 신어보면 라고 합니다. 이게 달라요. 뭐 어떤 게 다르냐면, 어제 평가하는 분들 제가 보여줬지만 일반적 신발은 아웃솔이 있고 그 안에 하나 대고 그냥 깔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성 슈즈는 기본 가격이 20-30만 원대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뭐 겐터와 같이 독일 제품들은 뭐 밑에 내려가면 신발 가격 놀라시겠지만 70만 원, 80만 원대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고가품. 근데 대부분 저가가 20-30만 원대. 그럼 왜 20-30만 원이냐? 디자인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지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진짜 부자들은요, 되게 이렇게 무난하게 다닙니다. 화려하게 다니면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본인이 부자라고 티를 안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겉은 그냥 어디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이 안에는 그 발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들이 4-5층이 들어가 있어요. 침대로 따지면 메모리폼 이런 것들이 여러 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신었을 때 뭐 이게 달라 이런 느낌인데, 발이 아픈 사람은 신어보면 내가 그동안 산 거는 신발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느낍니다. 이건 제가 뭐 한두 명을 제가 추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 준 게 아니라 발이 이렇게 편한 신발은 처음이에요 이런 것도 느껴요. 저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사드렸거든요. 다 이제 족저근막염 있으시고 무지개반증 있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그죠? 제가 인터넷으로 9회차 때 보여드렸잖아요. 어머니 사드린 게 거의 4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시면 됐죠. 여기는 제가 노르딕 폴
사용하는 헤어니인데 발에 질환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척추 협착증 수술 환자이고, 근데 이제 그 돌시플렉션이 안 되세요. 그리고 힙플렉션도 스스로 이렇게 90도까지 못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시는 분에게 제가 저렇게 걸으라고 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지금 뭐 금요일날 트레이닝 할 때, 목요일날 2시에 트레이닝 할 때인데 제가 바로 비교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을 잘 보세요. 이게 들을 때 좀 뭔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뚝뚝 끊어져. 이렇게 부드럽게 쓱 이렇게 스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집어가지고 제가 발을 더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 올리는 건 이 정도만 들어 올려도 되는데 이분은 이 정도 들어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오버해서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한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발을 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옆에 사진처럼 싱글레그 스탠스로 가는 동안에 이게 이제 몸이 안 잡히니까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 두고 제가 트레이닝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주고 양쪽도 찍고 그 다음에 발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2개를 찍고 얘를 스윙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면에 닿는 게 3개죠. 홀 2개에 발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움직여요? 이쪽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식으로 유지를 해놓고, 여러분이 요거 쓰는 이런 삼바리처럼 3점식을 갖다 놓고 한 다리를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처음에 운동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찍죠. 그러면 하나씩 찍죠. 그렇죠? 이쪽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예전에는 이렇게 2개를 같이 찍었어요. 이제 점진적으로 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는 제어를 하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걸으시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제가 맡았던 어머니신데, 어머니는 뭐 실제 제가 재활을 맡은 거는 양쪽 다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영광의 상처들이죠. 근데 이제 무지의 관절을 그래요. 사실 전태 할 때는 무지의 관절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우리가. 근데 인공관절 위에 수술한 게 너무 대수술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머니는 무지해반증이지만 통증이 있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오래 걸으면 발이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도 제가 추천해서 노르딕 폴 구매하셔서 걸으실 때 항상 이걸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 발은 결국에는 발이 지면이 정확하게 안 디대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오른발이 아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피부가 어떻게 돼요? 애덕션이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무릎에 이렇게 변형된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를 아주 예전부터 치료하지 않았지만 이 무릎에 이런 관절염이 생겨서 그 다음에 지금 인공관절 수술하기까지 분명히 저희가 연구를 안 했지만 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심하게 무너지면서 얘가 회전을 만들면서 특정 부위에만 스트레스가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제가 뭐 거의 한 3개월 정도 재활하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서 가셨는데, 지금도 아마 노르딕 폴, 그 다음에 실내에서 신는 제가 9회차 강의 때 보여줬던 그 실내화 있죠. 그것도 사가지고 집에서 신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이랑 아치도 뭐 지금 따로 발 운동은 저하고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아치가 서포트 된 상태로 걸어 다니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무릎이 돌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착 가라앉아 있죠. 그죠? 이렇게 신발 착화와 관련해서는 여기처럼 제일 큰 문제가 앞코가 좁아지는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반증 환자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반드시 신발 착화에 대한, 평상시 어떤 신발을 가장 많이 신으시는지, 회사에 가서 무슨 신발 신으시는지, 무슨 슬리퍼 신는지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주부이신 분들은 솔직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사노동, 그렇죠? 뭐 실제로 해도 티도 안 나는 게 이제 집안일인데 그거 하루에 3-4시간씩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3-4시간씩 발이 서포트가 안 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그 가사 일을 하면 그게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만 해도 하루에 4시간 계산해도 4, 7에 28, 28시간.
근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2시간이에요. 많아야 3시간. 그러면 28시간 동안 외부 활동 안 하는, 그거는 빼더라도 그냥 일반적 집에서 움직이는 가사노동만 해도 28시간을 계속 발이 돌아간 채로 무지해반증인 상태로 계속 압력을 받는데, 여러분이 뭐 무슨 능력으로 2시간, 3시간 운동해서 그들이 발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습니까?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운동하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니까, 이분들 가사노동하는 하루에 4시간, 3시간조차 이길 수가 없어. 일단은 게임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릴라리나. 그건 너무 노골적이고, 릴라리나 제 회사 아닙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매출 올린다고 저한테 보너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에서 본인들에 맞는 아치가 서포트 되는 그 무언가를 착용하고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회원들은 그 집안에서 아치 서포트가 되는, 신발을 신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치 서포트가 되는 그 슬리퍼,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뭐 궁금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족저근막염이나 아치 서포트 되는 슬리퍼 편한 거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신은 상태에서 어떻게? 뭐 발가락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지만 아치 서포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발가락을 그것마저도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는데 얘입니다. 얘. 이렇게 발가락 걸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말랑말랑한 재질도 들어가고 이렇게 특정 부위가 아프면 얘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일본에서 만든 제품인데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등록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 해주잖아요. 뭐 릴리즈볼을 의료기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이 된 경우에 뭐 의료기기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를 착용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온라인 때 뭐 동하라고 했냐면 잠 주무실 때 8시간만이라도 안 움직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발가락 스프린트 같은 거 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무시라고 했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고,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오시면 뭐 밑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뭐 족저 압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고 발 아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히 수치로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저 안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4대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한 30초 안에 그냥 발의 모든 모형을 전 세계 데이터 한 10,000명도 넘거든요. 그 기준에서 이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 좌우측 차이가 어떤지, 앞뒤 비율이 어떤지 이런 걸 정보를 다 줍니다. 뭐 공짜예요.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회원들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릴라일라 이재현 대표님 실제 박사학위 연구 논문 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지해반증 환자 대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도 교수였고, 그리고 이런 포도스컵 장비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좀 잘 안 씁니다. 옛날 장비예요. 예시를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발가락이 없죠. 이게 전형적으로 발이 퇴행된 사람들이 그 족저 위에 딱 올라가면 발가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측 안 맞는 거. 여기는 이제 발 아치가 요쪽인 거. 그리고 여기는 족저 근막에 있는 다양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재현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부자만 한 10년 넘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맡은 인원도 10년이니까 뭐 솔직히 한 달에 100명도 넘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00명 정도는 지난 10년간 발 환자들만 케어하시는 분이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뭐 제품들 보고 싶으면 노르딕볼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족저래 무지 예반증, 집에서나 밤에 잘 때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거, 얘는 의료기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형태이고, 얘는 기능성 슈즈. 근데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보고 구매하지는 마세요. 절대 신발은 그냥 뭐 몰라요. 본인이 기존에 똑같은 모델, 똑같은 사이즈를 신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건 구매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매장에 와서 여러 가지 인솔, 내가 이제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발이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직접 다 신어보시고, 또 인솔이 회사마다 두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 신발을 가져와서 나는 여기에 신겠다 그러면 그 인솔을 넣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꽉 차서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직접 매장에 와서 직접 신어보고 한 20-30분 고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연구실이에요.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지영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에 실험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몸에 3D 마커를 붙여놓고 저렇게 지면 발력기 지나가면서 이제 3차원 카메라로 이분들의 아주 미세한 거의 0.1도 단위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해서 밑에는 이제 그래프로 실제 논문은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컨택돼서 오시는 분은 제가 전부 다 이지현 박사님한테 연결해 주거든요. 밑에 매니저님도 굉장히 많이 고객들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CEO만큼 되지는 않겠죠.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이지현 박사님한테 이분 좀 봐주세요 이러면 주말에도 와서 봐주시니까 미리 좀 올라오면 이렇게 연락 줘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고 잠깐 한 10분까지만 쉬었다가 뒤에 지금